자, 이제 두 분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게 받자마자 돌려주라고 행정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포장도 안 뜯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2시간 만에 다시 또 변호인의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뜯었대요. 뜯어서 한번 보고 다시 넣어놔서 포장을 그대로 해놨다고 합니다. 아,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되고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공개된 문자 예. 이런 거 보면 최재형 네. 목사가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걸 그럼 확인합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아니면 또 혹시나 사진은 그렇게 보내고 안에는 또 아니 혹시 뭐 돈이 들어있는 박스일 수도 있잖아요. 사과 박스 밑에 가방, 돈 있듯이. 가방 안에 뭐가 또 있을 현찰이나 수 뭐가 있으니까. 있는지를 볼 수도 있죠. 그래놓고 뜯어가지고 보고 네. 그것도 뭐 바로 아니 법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기 변호사 이제 네. 법률가니까 법에 네. 받은 즉시 반환하고 신고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청문 감사실이나 이런데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뜯어보고 덮어놓고 바로 반환도 아니고 미안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반환해라. 아, 최재형 목사한테. 네. 그게 준 사람이 좀 네.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준 사람 생각하는 그 언제부터 그랬죠? 배려?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배려가 많으신가 봐요. 배 배려가. 배려가 그래서 그렇게 확전하지 못해서. 경찰 별 2개 빼주고 이럽니까? 본인이 빼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2개는 안 됐죠? 안 됐죠. 예, 결국 안 예, 됐는데 결국 그 안 사람이 됐는데. 문제가 돼서 경찰청장이 인사혁신처에 네. 징계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징계가 안 됐어요. 뭐 그 얘기는 저희 뒤에 좀 또 해보도록 있어요. 하고 어쨌든 명품백에 대해서 보면 왜 받았는데 바로 돌려주지 않았는지 그 지시 불이행 이 문제도 있고 그럼 왜 그 내용을 그동안 지난해 11월부터 가만히 꾹 참고 있다가 이제서야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이제서 얘기하는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그 해명이라는 것이 일관되지도 않고 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온 게 자꾸 내용이 안 맞는 내용으로 말을 바꾸니까 결국 다 지금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해명이 거짓이라 네. 이런 모순 충돌이 더 발생하는 거고 사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안 자체는 우리 최진모 교수님은 이제 청탁금지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네. 청탁금지법 사안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알선수재 내지는 뇌물 혐의 여기까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수사도 안 해본 채 그냥 소환조차도 안 해보고 명품백 압수수색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건 청탁금지법의 문제야라고 선을 긋는 것도 전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는 것이고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바로 반환해주지 않았던 거에 대한 동기가 너무 웃기잖아요. 이제는 뭐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우스운 거예요. 뭐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뭐 네. 행정관이 착오를 했는지 정말 국민들이 이런 해명 들으면은 정말 뚜껑 열리는 일인 거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질은 네. 이거는 저는 뇌물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뇌물 혐의 수사를 하고 뇌물 혐의. 뭐 대통령 기록물 얘기했는데 이제 그건 또 쏙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또 대통령 기록물이면은 반환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또 모순 충돌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결론은 뇌물 혐의로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과거에 YS 대통령 차남 현철 씨도 소통령 소리 들으면서 알선수재로 돈을 받아가지고 네. 다 인사 개입하고 했었거든요. 뭐 DJ 대통령 자제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나아가서 뇌물, 뭐 변호사법 위반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게 지금 뭐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청탁금지법으로 권익위가 아주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냈잖아요. 이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라는 반증일 뿐인 거고 결국 검찰이 수사해야 되고 검찰이 수사 못 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 같은 변호사들 이제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가 구현되고 진실이 밝혀질 날은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기 변호사는 늘 본인을 특검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아 특검 보러. 특검은 어려워요. 경력이 안 돼가지고. 그치. 근데 특검 보는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안 해. 아니, 경력이 15년이 안 되기 나랑 때문에. 같이 할 때도 유재석 역할은 누구? 조세호. 그렇지. 유재석은 최진봉, 네. 그렇죠. 조세호는 잘 신인규. 알아요. 최키즈 온더 블럭이죠. 박정우 같으면 자기가 유재석을 하려고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랑은 좀 차이가. 그렇죠. 저는 안 평생 되는 조세호 포지션으로 그렇죠. 가겠습니다. 예, 양배추님 예. 알겠습니다. 양배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네. 이해가 안 가는 네. 게 네.
이게 지지난해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9월에 예. 이걸 받고 예. 11월에 한남동 관저로 가요. 그러니까요. 관저로 갈 때 우리 권성희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책을 버리고 갑니다. 책을 버렸죠. 아. 근데 이건 들고 책을 버리고 갈 이건 때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는데 YS 이순자 여사 친필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류했지 않습니까? 백을 가져갈지 책을 가져갈지 분류했을 텐데 책은 버리고 백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백 봤으면 이거 반납하라는 거였잖아 이러면서 반납할 수도 있는데 가지고 관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캠프 가면 그런 거 하죠. 눈을 감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무인도에 간다면 뭐 세 가지만 물건을 기입해 뭘 봅시다 가져갈 이러면서 거냐. 이제 본인의 가치관을 이렇게 네. 해보잖아요. 네. 우리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죠. 눈을 감고 무인도로 간다라면 뭘 뭘 가져갈까요? 가져갈 하면은 1번이 명품백이죠. 2번이 양주고요. 책은 책은 어떻게 책은 없습니다. 순위권에. 그러니까 책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평소 가치관과 네. 우선 순위가 요 사안에도 다 고스란히 배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명품백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명품백을 제가 잘 안 사봐서 모르는데 네. 이 명품이라는 것도 뭐 비싼 거는 뭐 매덕도 가잖아요. 뭐 매덕이 뭡니까? 비싼 거는 뭐 아마 상위 가격에는 제한이 없을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뇌물 아니라고 우기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가 너무나도 이건 네. 뭐 현찰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갖은 청탁을 빌미로 해서 사실은 뇌물 혐의로서 이게 뇌물도 공범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뇌물이 아니라면 알선수재가 가능한데 네. 이걸 아니라고 우기는 게 너무나도 법을 좀 우습게 보는 네. 그런 해석인 거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뒤에 뒷팀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신라 듀티프리, 신라 듀티프리 쪽에서 누가 봐도 면세점이라고 써 있는데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마치 보면 이렇게 대기하는 줄 같잖아요. 아하. 로비 대기줄. 예. 그러면 저는 그날이 뭐 몇 월 며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 어느 날인데 이게 들켰으니까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됐지. 만약에 안 들켰더라면 네. 내지는 들켰더라도 몰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계속 들락날락 하지 않았을 아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물건을 딱 한 번 받았을까요? 그래서 물건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보고서가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 들어있어요. 보고서가 들어있는지 현찰 들어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니 또 다른 듀티프리가 들어있을지 그걸 수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요. 서류라고 단정을 하죠? 그러니까 알 수가 해명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자,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과연 이걸 언제 알았냐, 윤 대통령이 언제 알고 있었냐, 이것도 좀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반납할게, 여보 반납할게 이렇게 얘기한 게 언젠지, 그 언제 알았는지 이것도 중요한데 이건 또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수사를 안 하니까. 수사 안 하니까, 밝힐 수가 권익위도 조사 안 하니까 네, 밝힐 수가 없죠. 밝힐 수가 아니 없어요. 뭐 그 반납할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청탁금지법에는 대통령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직자는- 공직자니까. 그러니까 언제 부인이 알았는지. 받더라도 서류 안 써야 즉시.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걸 썼는지 또 언제 보고받은지 이건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럼 이 논리로 따지면 김건희 여사가 혼자 받아가지고 행정관한테 지시를 했어. 그리고 혼자 끝이야. 알아서. 근데 만약에 그 절차를 했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구나를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지 돌려주라고. 그게 만약 그렇네요. 문제가 없다면 받았겠지 그냥 낼름. 아, 그랬는데 그건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네. 그 전제로 했다는 말은 배우자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니 행정관한테 지시해서 돌려주라고 얘기할 정도면 당연히 남편한테는 얘기했어야지. 그게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돌려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은 민간인이고 부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처벌 안 받지만 만약 본인이 그걸 얘기 안 하고 돌려줬을 경우에는 본인의 남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했을 거라는 거지. 아하.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돌려주라는 거는 지금에 와서 또 잘못된 저는 거짓 해명이라 보는 거고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거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은 되는데 자기들이 뭐 언제 결정을 아직 안 지정할지는 했다. 뭐 결정장애처럼 뭐 연말에 결정한다. 예, 뭐 계속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다. 그냥 사건 들고만 있다라는 식으로 그랬죠. 정진석 비서실장 해명을 했잖아요. 또 이철규 의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1월에.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오히려 반환해주면은 안 된다. 국고 손실 횡령이다. 뭐 횡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또 왜 돌려주라 그럽니까? 그럼 대통령 기록물 가지고 그동안 논쟁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지. 도대체 저는 국가기관들을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들이 완전히 지금 농락당에 있는 이런 상황, 권익위의 해석이 다르고 네. 대통령 비서실의 해석이 다르고 다르고. 또 오늘 김건희 여사 해명은 또 다르고 이게 완전히 지금 국가기관이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고 또 하나 여기에 그 숨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니 김건희 여사 지금 제2부속실 만들라 했는데 안 만들었죠.
근데 행정관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는 무슨 권한으로 내립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2부속실이 있으면 그동안의 영부인들은 자기를 보좌하는 직원들이니까 당연히 지시를 지시할 내릴 수 수 있는 있지. 권한이 있죠. 부속실이 있으니까 맞아. 제2부속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2부속실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 비서실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자기 비서를 갖다가 대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과 공적인 지원책을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권력의 사유화 내지는 예. 권력의 공동 운영이라고 하는 이 의구심을 저는 피할 수가 없는 아, 거고 또 드러내네. 또 하나는 이종호 씨가 그 인터뷰하면서 밝혔잖아요. 자신 네. 육성을 통해서 밝혔는데 VIP는 또 이제 또 말 바꿉니다. 또 거짓말 많이 하니까 그 VIP는 김건희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라고 VIP를 부른다라는 네. 이종호 등등의 행태들을 볼 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VIP는 김건희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관한테 지시도 내리고 그럼 비서관한테는 안 할까요? 비서실장한테는 안 할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정진석 실장의 해명도 네. 김건희가 써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완전히 이거는 국정농락 상태다. 국정농단에서 네. 한 단계 위로 국정농락. 국정농락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정말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평을 하고 분석한다는 게 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아니, 거짓말인데 뭐 계속 예. 의미가 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해명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고 이 말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실을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면 안 돼요. 동일한 얘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해명을 내놓은 걸 보면 모두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멀티 유니버스인가? 증거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또 그럴 수밖에 거예요. 없는 거지. 여러 개 그걸 세계가 막아야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세계, 여러 개 우주가 있는 듯한 느낌. 화차입니까? 아니 근데 저는요. 보통 재판할 때도 이렇게 말 많이 바꾸는 사람들이 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판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 사람의 말은 재판장이 다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유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정관 얘기가 등장한 거 보면 김건희 여사한테까지 수사를 안 가게 하려는 그 빌드업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빌드업 아니에요. 그거 네. 결국에는. 행정관이 잘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또. 또 그러니까 뒤집어 수사 씌우는 가이드라인처럼 거예요. 보여요. 저는 제 느낌에는 변호인님께서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포장도 안 뜯고 왜 행정관이 돌려주고 했는데 깜빡했고 착오를 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관이 잘못했다. 그렇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있는데 얘기하는 거지. 이게 검찰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맞아. 아니 김건희 여사는 문제가 없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끝냈지. 검찰은 바보 인증이고 받아들이면 권력의 애완견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냐 애완견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일 거고 예. 아니, 검찰이 용기 못 내면은 진실을 접근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과 맞서고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게 검사의 사명인데 네. 그걸 못 하겠다? 그래서 바보가 되거나 애완견이 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 검사 옷 벗어야죠. 그 문 닫아야죠 검찰청. 그 뭐더러 월급 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김건희 여사의 저 말바꾸기 저 어디 국민 농락이에요. 이 국민 농락에 나라가 놀아나는 것도 너무 한심한 일이지만은 네. 이게 논란의 대상입니까? 수사의 대상인 거예요. 아니 와서 거짓말을 하든 뭐라든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처벌하잖아요. 뭐 다 빼줍니까? 뭐 거짓말에 다 놀아나 믿어주고 그런 그게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게다가 더 심각한 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검사로서 많은 사람들 처벌했을 텐데 처벌할 때 증거를 제출하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녹취, 그리고 증언, 그리고 카톡, 사진, 영상 이런 그렇죠. 것들이에요. 그걸 증거로 써가지고 처벌을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지금 처벌 대상이잖아요. 숱하게 많은 지금 녹취와 모든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범죄 처리가 안 된다? 이 불평등을 어떻게 시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역시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답이 필요 없고 이제 네. 국민들의 일치된 힘으로 저는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네. 아니 댓글에 네. 그 최고회의 목소리가 겹쳐서 나온다는데. 예. 어. 지금 저희가 지금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치를 감사합니다. 했고요. 예. 자, 여기 댓글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의 좀 오류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요. 잡아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더 중요하지, 수요일엔 수요일엔 박봉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마이TV 구독도 안 누르시면 눌러주십시오. 영상 좋아요 버튼 또 슈퍼챗도 받고요. 슈퍼챗 릴레이가 지난주부터 끊긴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에? 토요일 날 했습니까? 좀 안 많이 했습니까? 왔어요? 꽤 릴레이. 많이 나왔죠. 많이 왔죠. 네. 그래요? 오늘 왜 안 와요? 수요일엔 박봉규에는. 저 본인 때문에. 그래요? 우리 둘이 있을 땐 잘 와요. 근데 둘이 있는데 왜 안 와요? 한 명이 끼어가지고. 그럼 제가 주말에 나가겠습니다. 안 돼. 나오지 말라고. 주말에 나가겠습니다. 얼씬거리지 말아요. 집에서 애 보세요. 현장 예민하십니다. 아, 네. 현장에 예민한. 저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최리봉 교수님. 아니 근데 지금 구독자가 이제 198만 되지 않나요? 190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되지 얼마 안 7만, 남았어요. 198만까지 거의 가고 있기 얼마 안 때문에 남았어요. 빨리 이제 돌파가 좀 되면 오늘 좋아요. 박봉규에서 돌파하면 좀 좋겠네요. 박봉규. 보여줘 보세요 숫자. 자, 숫자 한번 준비되면 보여주시고요. 궁금하네요. 네. 다들 한번 구독을 좀 하시면서 그렇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안 하신 박정우 분들. 할 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할 때 해야 되는데. 오늘 근데 이따 또 강성범 가시고 하시고 저희는 또 합니다. 박규. 예. 안 되겠네. 1시에 박규하기 또 때문에 해? 뭘 왜 자꾸 하는 국민의힘 거야? 전당대 유닛 활동으로. 연설회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부터 또 저기부터 다 하실 아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이슈는 또 네. 진짜 전문성이 좀 있으니까. 이거 국민의힘이에요? 이분이? 아니요, 저는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198만 오늘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사과를 할 듯 말 듯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보냈던 그 문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려주고 지시했으면은 잘못한 사과하고 인정하죠.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할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과를 안 한다고 그랬나 봐. 아마도.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문자에는 사과하고 싶었다는 의사를 보냈지만 한동훈 후보가 그러잖아요. 의사가 없었다.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네. 볼 때 그 공개된 5개의 문자 외에 다른 문자에서는 명확하게 이걸 밝힌 것 같아. 제 그냥 추측이에요, 이거는. 네.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 원래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예컨대 사과하세요 해도 안 할 거다. 근데 이거는 뭐 자기를 마치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답변을 하면 어떤 답변을 하든 그것이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이 답장을 안 하게 된 계기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그 말은 한동훈 후보는 이미 사과 안 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괜히 자기한테 계속 그 말도 웃기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도 자기의 상관의 부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내용도 박정호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시키는 대로 다 저는 하겠습니다. 익십합니다. 익십. 이런 이제 한동훈 모드로 이런 공사 구별이 되시고 그럼요. 이런 한동훈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해요. 어디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럼 뭘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안 할 거다. 이미 네.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제가 볼 때 사과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의 논리가 맞는 거잖아. 자기 네. 생각할 때는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그런데 돼? 그 논리로 네, 이제 그렇게 가는 따지면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황 자체도 굉장히 한심한 게 예. 과거 총선의 패배가 뭐 사과할 의향이 있었냐 아니면은 그 사과할 의향을 막았냐 뭐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완전히 그냥 전당대회 공격하는 용도로 나온 얘기고요. 결국 중요한 건 네.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사과를 국민들한테 한 바가 없고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아무 입장 표명도 없고 지금에서야 나온 뭐 게 행정관 변호사의 궤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고 나서 사과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절차대로 아직도 해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국가기관들 다 동원해가지고 본인들의 무죄함, 본인들의 뭐 억울함이라고 할까 그걸 그냥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속이고 이게 너무 있다? 괘씸하고 네. 아니 정말 아무리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 국민들이 우려가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국가기관을 장악해서 본인들의 범죄를 감추는 네.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민심에 더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끼얹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이거는 뭐 결국 뭐 수사 또 검찰 해야죠. 수사가 안 되면은 무조건 특검으로 특검해야죠. 근데 갈 수밖에 특검 없다. 해야 돼요. 이거 네. 저 검찰이 수사 못 해요. 그리고 특검도 기간이 뭐 90일, 뭐 120일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는 특검 기간도 늘려야 될 것 같은 게 아니 김건희 의혹이 너무 많아요. 아니 다 왜 이렇게 못해. 의혹이 많습니까 정말? 그때까지 다 못 끝내요. 네, 기간도 이게 짧게 끝낼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의혹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신인규를 있어요. 수사관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를- 특검보 네, 네, 특검보로 보내주십시오. 네. 네,
민심의 네. 명령에 따라서 특검보 오마이 TV가 보낼 수 오마이 있으니까 TV가 보내는 보낼 거.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권한은 아마 이제 없어요. 시청자분들이 특검 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공감님이 벌써 신기 변호사님 특검보로 보내주셨어요. 아, 공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특검보. 네. 자, 오늘도 슈퍼챗 슈퍼챗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한번 가겠습니다. 도전. 간다고요? 슈퍼챗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도전.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박봉규를 위해서 슈퍼챗 또 보내주시면 슈퍼챗 이제 우리 보내주시고요. 최인봉 교수님 계시니까 네. 많이 오시겠죠. 그러니까요. 진봉 효과가 있으니까. 진봉 효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과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